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만남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불쾌하고 무례한 언행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은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는 철학적이고 현명한 대처법을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명제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종류의 무례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단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례한 언행을 마주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맞대응을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분노, 억울함, 짜증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치며 즉각적으로 상대를 되갚아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잠시나마 속이 시원하다는 착각에 빠지거나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맞대응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의도한 감정, 통제의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대부분 당신의 감정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의 심층적인 목적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당신의 소중한 평온함을 깨뜨리며 궁극적으로 당신을 자신들의 저열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교활한 의도대로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그들의 짜놓은 게임판에 스스로 말려드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황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상대방의 감정적 통제 아래 무력하게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적 함정에서 벗어나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내면의 침착함을 꾸준히 유지하고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 자신의 명확하고 견고한 경계선을 단호하게 설정함으로써 상황의 주도권을 능동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함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어이자 동시에 상대방을 압도하는 고품격의 공격이 될 것입니다.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무례한 행동은 상대방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뿌리 깊은 열등감, 극도로 불안정한 자존감, 그리고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감을 필사적으로 감추기 위해 혹은 일시적인 우월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도발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남을 비하하고 폄하함으로써 자신을 일시적으로 높이려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연약하며 불안정한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감당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린아이와도 흡사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함에 개인적으로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분노를 느낄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진정한 의미에서 동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들의 미성숙한 행동에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고도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이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의 고통과 불안함이 외부로 투사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례함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다름 아닌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당신의 평온함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혹은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당신의 반응을 주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리 무덤덤하고 평온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상황을 마치 제3자처럼 관조할 때 그들은 극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은 그들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당신을 감정적으로 통제하려던 그들의 욕구를 철저하게 좌절시킵니다. 마치 아무리 불을 질러도 전혀 타지 않는 완벽한 불연성 재료처럼 당신의 견고한 평온함은 그들의 무례함이 더 이상 불꽃을 피우지 못하고 제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그대를 들여다볼 것이다. 라고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무례한 사람과의 감정 싸움에 무심코 휘말릴 때 우리 또한 그들처럼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이성적이고 품위 있는 단호함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평온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귀한 내면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상대방의 무례함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결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지닌 가장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궁극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호함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을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호함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합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영영 틀어질까봐 혹은 상대방이 더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보복할까봐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단호함은 분노나 공격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매우 차분하고 침착하며 동시에 명확하게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노골적으로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격앙된 목소리로 맞서기보다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죄송합니다만 방금 그 발언은 저에게 매우 불쾌하게 들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표현은 당신의 심리적, 물리적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상대방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으며 상대방이 당신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단호함은 순간적인 감정적 분노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와 품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자기 존중감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단호함이야말로 모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기초 중의 기초가 됩니다. 당신의 단호함은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와 품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또한 상대방에게 당신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요구하는 정당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례한 상대방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이성적으로 묻는 질문은 그들을 즉시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비꼬는 듯한 말을 하거나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한 모호한 언행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지금 제가 듣기에는 다소 비꼬는 듯한 어조로 들리는데 혹시 저에게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혹은 방금 그 말씀은 저에게 어떤 의미로 하신 건가요? 제가 오해한 부분이라도 있는지요? 와 같이 상대방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질문은 대화의 프레임을 감정적인 싸움의 영역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의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전환점이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나 자신이 무례하게 행동했음을 명백히 인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들에게 심리적인 불편함을 유발하고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즉시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당신을 흔들고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당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확고히 잡게 합니다. 당신의 침착하고 지적인 질문은 상대방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무례한 시도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자기 객관화를 철저히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저런 말을 듣는 건가? 와 같은 불필요한 자책과 자기 비하에 깊이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례함은 당신의 결함이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문제입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내면, 낮은 자존감, 그리고 미성숙함이 여과 없이 외부로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타인의 단점만을 찾아내고 비난하며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과 자책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이자 치유의 시작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비난에 흔들려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에 자신을 무력하게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유한 가치와 품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언컨디셔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어둡고 불안정한 내면을 비추고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을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정신적 피로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당신의 소중한 정신 건강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때로는 무관심이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의미 없는 대상에게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일이며 정신적 손실이 큽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관심과 반응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단 하나의 관심도 주지 않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잃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한 발 떨어져 상황을 마치 제3자처럼
객관적으로 관조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들의 비난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공격적인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존재는 나에게 단 한 톨의 에너지도 쏟을 가치조차 없어 라는 확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관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며 그들의 무례함이 당신의 내면에 결코 침투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방어막을 치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과 내면의 평온함을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관심은 그들에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며 그들의 존재나 행동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강력하고도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행동이나 언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반응과 태도뿐입니다. 예전에는 무례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밤잠을 설치며 상대방의 말에 어떻게 복수할지 혹은 어떻게 되갚아줄지 고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중심이 잡힌 태도로 때로는 전략적인 침묵을 선택하고 때로는 품위 있고 절제된 행동으로 말없는 복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잔인한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욱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며 내면적으로 강인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품격과 흔들림 없는 평온함은 어떤 무례함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건강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피상적인 평가나 부당한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적인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잃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강한 자는 소리치지 않는다. 그냥 넘긴다. 이 말은 진정한 강인함이 요란한 외침이나 맹목적인 보복에 있지 않고 오히려 고요한 인내와 깊은 성숙함 속에 고귀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고요하고 평온한 승리는 당신의 내면의 힘과 심오한 지혜를 세상에 명백히 증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방식의 대처는 무례한 사람과의 싸움 자체를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신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의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빛은 어떤 무례함에도 결코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밝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품위와 강인함, 그리고 지혜로움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당신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숙함과 지혜는 주변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당신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이고 품위 있는 삶은 어떤 무례한 행동으로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견고한 평화와 지속적인 행복을 당신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고유한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